경제신문 읽어줘. 23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동산 서울아파트 전세 더 뛸라 세입자 갱신권 사용 늘었다. 전세값 24주 연속 오름세. 작년 고점 대비 82% 회복. 임차료 인상률 5%로 제한. 갱신권 사용한 계약 비중. 광진구 상반기 대비 9%포인트 늘어. 올 하반기 들어 서울에서 임차료를 5% 이내로만 올리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내년에도 전세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전세 매물 부족 추세가 이어져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라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 하반기 4개월간 체결된 서울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34%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32.8%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섭다. 최근 통계인 9월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 1.5%, 송파구 1.2% 등등등. 여경이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가산 그로 디지털 단지로 출근하기 용이한 금천구 등 대규모 일자리 지역으로 직주 근접하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갱신권 사용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량 월세, 전세, 월세가 전세가 더 많아. 전세 사기 여파, 빌라 혜택 심화. 증가하는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9년에 33.4%에서 2023년 50.2%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 월세 거래량 자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형 아파트에 임차 수요가 몰렸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죠. 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기 만내 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10월 서울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4,9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거래량 자체도 가장 많고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였다. 월세 100만원 이상 거래는 11,805건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제가 강남역에 있는 강남 아르젠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3억 1천에 샀었는데 그때 1,000에 130 정도였어요. 1,000에 130 정도였는데 저 받을 때는 3,000에 120 정도 받았고 한 1년 있다가 1년 넘게 3억 1천에 샀는데 3억 2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복비 다 빼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거뒀던 기억이 납니다. 소형보다 큰 면적 구간별로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는 30.5%, 전용 85에서 102는 32%. 전세 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소형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량과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 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빌라 값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솔직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빌라 그 값보다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어가지고 신뢰가 없죠. 다음 경제금융 주식 공매도에 눌렸던 종목들 날았다. 반등장 지속될지는 미지수.
코스피 상승폭 역대 최대, 장 초반 개인 매수의 증시 급등, 쇼커버링 나오며 상승폭 확대, 2차전지 대장의 9% 상한가,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 강세, 연말 이후 실적 장세로 들어설 때 이게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6일부터 전격 시행이 됐는데 실제로 뭐 한 좀 기한을 뭐 한 달, 두 달 뭐 이때부터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차츰차츰 아름다운 뭐 예쁜 그림을 그리면서 뭐 상승을 했을 텐데 이거 보면 8월 7일인가 8일날 그 다음날에 바로 그냥 다시 폭락을 했죠. 보면은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갑자기 뭐 정치적 변수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를 하면 뭐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6일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가가 폭등했다. 매수세로 이후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 쇼커버링, 빌린 주식을 상환하기 위한 주식 매수가 가세하며 상승폭을 높였다. 이날 코스피 상승폭은 역대 최고다. 이날 외국인은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다. 2차 전지가 상승을 한 것도 실제적으로는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이유가 뭐 GM이나 포드, 뭐 테슬라 등등 내년에 뭐 이익이 하락이 되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많이 하락이 될 거라 해서 생각처럼 뭐 이익 상승률이 많이 뭐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뭐 수급에 의한 영향, 공매도 쇼커버링을 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5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조치에 대해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셈이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999년도인가 그때쯤에 뭐 한 1000% 이상 올랐어요. 그때 뭐 SK텔레콤이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도 엄청 뭐 수익이 많이 날 거다 해서 실제적으로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뭐 100%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기로 100%라 해서 PER을 100배까지 받았는데 뭐 영업이익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 우리가 예상한 100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50배가 된 거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은 실제로 잘 나왔지만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SK텔레콤 주가는 흐지부지 그냥 그대로 계속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샀던 사람들은 물렸던 사람들은 10년 넘게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 뭐 포스코 홀딩스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아름다운 기업이고 뭐 위대한 기업이긴 한데 뭐 이러한 2차전지 주식들이 뭐 위대한 뭐 좋은 주가인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특히 공매도로 주가 눌림이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가 지난 두 달간 증시 하락을 이끈 요소였던 만큼 주가 지지선이 확보됐다는 안도감에 개인 투자자들은 고밸류 성장주를 사들였다. 코스닥이 7% 이상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세 번째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때 9.2%, 8.2%는 3월 24일 상승했을 때도 있었지만 이는 전일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가까웠다. 6일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강력한 촉매제가 돼 주가 급등에 나타난 것이다. 이날 포스코 퓨처엠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22%, N성 SDI가 11.5%로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오늘 날짜로 제가 삼성 SDI를 며칠 전에 매도를 했죠. 수익 상태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날짜 지금 금요일 날짜로 만약에 매도를 안 했으면은 아마 손실이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으로 PER 그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수급에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 단속 실태를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 공매도에 타격이 시된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동안의 공매도 타깃이 됐던 종목에 관심이 쏠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와 대형 수출주로 수급이 이동할 것이란 관측된다. 그렇지. 김지상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3분기 실적이 거의 발표된 상황에서 4분기와 실적이 거의 발표된 상황에서 4분기와 내년 실적이라는 펀더멘털로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다 뭐 종목 장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리서치 가장 편하죠. 종목 장세. 그 종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나 같아도 다 종목 장세 얘기할 수 있겠다. 이날 투자자들이 2차전지 관련주를 사들였고 소외된 종목 위주로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기아가 1%대 상승률로 코스피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반도체, 정보기술, 자동차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본격화될수록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현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영업이 계속 나온대요. 계속 피크래. 계속 피크였는데 계속 피크고 근데 영업이익은 또 계속 역대 최대야. 그런데 주가는 또 안 올라. 한국에 이래서 문제야. 다음 주식 전환 싫다. 골칫거리 된 시비. 전환 사채 의미하는 거고요. 투자자들 주식 전환 땐 손실, 풋옵션 행사해 원금 회수 나서 6일 코스닥 지수 반등했지만 지난 2년간 장기 부진 시달려 현금 부족 기업, 유동성 비상, 일부는 전환가액 낮추기도. 코스닥이 장기 부진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과거 발행했던 전환사채 시비가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발행 당시보다 주가가 대폭 하락하며 최저 전환가액을 밑도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조기 상환 청구권, 풋옵션을 행사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일부 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2조기 상환일이 돌아오는 기업 중 풋옵션 행사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7개사에 달한다. 2차전지 정액 생산기업인 엔캠 지난해 11월 발행한 12,900억 원 중 풋옵션 행사 비율은 63.8%였다. 같은 달 나노 소재 전문기업 나노 CMS가 발행한 170억 원 중에서도 73%에 대해 풋옵션이 행사됐다. 12 발행 기업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12 투자자는 채권 위주를 받다가 주가가 전환가액을 웃돌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발행 기업은 약속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올라 인수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만기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대로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발행 기업은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돈도 없는데. 내년 풋옵션 일정이 돌아오는 다른 기업들도 이미 전환가액을 낮추고 있다. 최저 전환가액 한도에도 현재 주가가 그대로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풋옵션 행사가 많아지면 발행 기업이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어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금리로 차환에 나서야 한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높으면 장사도 잘 안 되고 기업도 잘 안 되고 기업이 잘 안 되니까 그 기업 CEO들도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을 텐데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겠죠. 그냥 싼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근데 장사가 안 되면 기업의 운영이 안 되면 기업 팔아야 하고 기업에 빚졌던 걸 돈 갚아야 하니까 아파트 팔아야 하고 아파트 매물 나오면 아파트 값 떨어질 테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공매도 막자 천하제일 단타 대된 증시. 거래대금 2배 폭발, 주식 손바뀜을 나타내는 시가총액 회전율 1.1% 기록. 공매도 전보다 2배 증가, 개인 투자자 매수-매도 금액. 월 초보다 20조 넘게 늘어 에코프로 거래량 4배 급증. 공매도가 금지된 6일 증시가 화랑을 띠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손바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튿날인 7일에 상한가로 마감한 에코프로 등 2차전 지주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소위 단타대회가 열린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 회전율이 1.1%를 기록했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0.54%까지 떨어졌던 회전율이 공매도 전면 금지 영향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날 거래 대금에서는 쇼커버링, 공매도가 주식을 청산을 위해 매수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보다 공매도 금지 효과를 기대하며 증시에 참여한 개미들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아유, 이대로 만드는데.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슈에 이어 올해 연방정부 셧다운 및 가자지구 전면적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